안녕하세요. 알고사 원리입니다. 오늘은 코오롱 관련해 가지고 인보사 제품이 어떤 일이 있어서 이 코오롱과 코오롱 생명과학, 코오롱 티슈진 이 세 종목에서 하락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코오롱 생명과학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코오롱 티슈진에서 개발한 코오롱 인보사라는 제품을 판매를 담당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 시작하자마자 하한가 시작했어요. 오늘 거래량은 13만 주고요. 29.92% 하락을 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일주일 3개월 걸로 볼까요? 최근에 3월 8일만 하더라도 93,500원을 기록하던 주식이 오늘 52,700원짜리가 돼버렸습니다. 코오롱을 한번 볼까요? 코오롱 오늘 하한가 기록은 하진 않았어요. 왜요? 코오롱 자체만 놓고 봤을 때 티슈진, 인보사 이쪽하고 완전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왜냐면 코오롱 여러분 아시다시피 섬유 제품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말고 코오롱 티슈진이라는 기업이 있죠. 현재 임상 미국에서 진행 중에 오늘 벌어진 내용이 미국 임상 3상에서 어떠한 원인이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이 티슈진이 어떤 제품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보사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세포 유전자 기술을 이용한 골관절염 주사 치료제예요. 치료제라는 말을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치료제입니다. 다음 화면 보실게요. 주사를 관절에 놓는 방식이에요. 1년 이제 이 한 번 치료로 2년 정도 통증 감소나 관절염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30분 시술을 해서 바로 실생활이 가능하고 관절강에 직접 주사하는 방식으로 수술이 아니라 시술이에요. 그리고 현재 최근까지 미국 FDA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환자들에게 처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제품이 바로 인보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코오롱 그룹 계열 이제 코오롱 티슈진이죠. 코오롱 티슈진에서 세포 유전자 기술 골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해서 완료를 하고 미국 메릴랜드에 있는 나스닥이 아닌 코스닥에 상장한 코오롱 티슈진이라는 회사가 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오롱 생명과학이 인보사 판권 소유를 하고 있었어요. 최근 이슈입니다. 먼디파마 기술 수출 계약 등 현재까지 거의 1조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임상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올해 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도 했고요. 이게 어떤 치료제냐면 이게 켈렌 앤 로렌스 그레이드인데 우리가 무릎 연골이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무릎 연골이 마모가 심해져 가지고 뼈와 뼈가 붙게 되면서 통증이 생기고 실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상태까지 도달하게 된단 말이에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는데 보통 1단계에서는 스테로이드나 히알루론산 여기 이제 휴미아주 이런 제품을 주사를 맞는 거고 2단계 3단계에서는 제품이 없어요. 그리고 4단계로 가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기존에는 우리가 인공관절을 수술을 하거나 그 이후에 나온 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메디포스트의 카티스템이라는 거 있어요. 그게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인데 기존에 우리 무릎에 이제 남아있는 불필요한 연골을 제거하고 거기에 줄기세포 주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운 연골이 생성되는 그런 거다. 근데 이제 2단계, 3단계에서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2단계, 3단계에 비어있는 트리트먼트 갭을 코오롱 티슈진의 인보사라는 제품으로 이 공백 기간을 채워줄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보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 기사인데 여기 보이시죠? 2017년 7월 17일입니다. 더 나빠지지 않은 것 구조 개선 시약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시 시작혀 내용을 보면은 오늘 나왔던 거랑 크게 다른 건데
연골 재생 등 구조 개선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때도 좀 타격을 입었었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근데 여기서 식약처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밝혀냈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사고는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오늘 나왔던 기사의 중요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이 티슈진을 만들게 된 형질 전환 세포가 연골 유래 세포가 아닌 태아 신장에서 유래한 세포주, 그러니까 GP2-293이라는 세포인데요. 이걸 최근에 확인하게 됐다고 합니다. 언제? 미국에서 FDA 임상 3상 진행 과정 중이에요. 근데 오늘 간담회에서 인보사의 안전, 유효성은 크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개발 단계에서부터 상업화 출시까지 모두 일관된 세포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 이 사람이 명찰이 바뀐 것이지 사람이 바뀐 게 아니다 라는 설명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 기업의 입장이고요. 이 기업 외적에 이 외부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기사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내용은 주말 동안 나온 내용이에요.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미 임상 3상 중단, 환자 모집 잠정 보류.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을 중단한다. 제품에 사용하는 용액이 원래 허가 성분과 달라 현재 진행 중인 환자 모집을 보류하고 안전성을 먼저 확인하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밑에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우리가 뭐 크게 몰라도 될 것 같고, 여기 보실게요. 전임상, 임상 1상, 임상 2상 완료까지 293 유래세포를 형질 전환 세포로 동일하게 사용해 왔다. 그리고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라는 내용의 기사,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인보사 성분의 일관성 재확인 계획과 미국 임상시험 재개 등과 관련한 내용을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기사입니다. 인보사 판매 중단 관련주 하한가. 예, 하한가예요. 참 속 터지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자 간담회가 있었어요. 인사하는 거 보이시죠? 지금 뭐 여기 나와가지고 저래도 모질할 판이에요. 투자한 사람들 어떡하라는 거야. 맞잖아요. 판매 중지된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주성분이 허가 당시와 다른 이유로, 그러니까 2004년과 현재의 기술 수준 차이로 분석 결과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라는 해명을 내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참. 여하튼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보고요. 요 자세한 내용은 요 뒤에 거 한번 볼게요. 이거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인보사 사태 기호 여기 자세하게 나왔어요.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거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면은 주사를 두 개를 놔요. 1핵하고 2핵을 놓거든요. 그러면 1핵에는 사람 연골세포가 들어가고 2핵에는 형질 전환 세포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형질 전환 세포에 원래 당시에 허가받던 게 연골 유래 세포로 식약처에서 승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임상 3상 도중에 이게 연골 유래 세포가 아니고 신장 세포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사고가 터지게 된 거고요. 해명과 반론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어요. 제품 요건이 달라졌으면 전부 회수하고 보상에 나가서는 게 정상이다. 근데 인보사 2핵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라고 확인됐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된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연골세포와 바뀐 신장세포 간의 동일 기질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라고 했고, 코롱 입장은 임상부터 개발까지 현재까지 같은 모세포 사용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거 없고 안전하다. 새로 밝혀진 구성세포로 품목 제어가 받아야 된다. 책임져라. 했더니 허가 취소나 품목 제어가 대상 아니다. 그냥 단지
같은 사람인데 이름표만 바뀌었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전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름표가 바뀌었다? 이게 이름표가 바뀐 건지 사람이 바뀐 건지는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입장 발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 이거는요, 코오롱도 문제지만 식약처도 한번 때려 맞은 거거든요. 애초에 확인을 잘했으면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냥 애초에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거 대응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건 그냥 여기서부터는 그냥 제 입장이에요. 들고 있다고 하면은 오늘 팔 수 있었으면 오늘 팔아야 돼요. 왜?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확인된 게 없잖아요. 그럼 기대 심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죽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중간에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내일 기술적 반등이 나올까요? 풍문이 돈 것도 아니고 사실로 밝혀져 가지고, 오늘 아까 보셨죠?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거 중에 코오롱 티슈진이 오늘 하한가 기록하면서 거래량 29만 주거든요. 근데 아까 장 종료할 때 보니까 거기에 매도 내놓은 수량이 한 300만 주 되더라고요. 오늘 10분의 1 거래됐어요. 아침에 보니까 20만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장 종료 때까지 300만 주가 쌓여버리고,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이다 여기 보시면은 파이프라인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과일 장사라고 해요. 제가 수박도 팔고 딸기도 팔고 바나나도 팔고 해요. 그러면은 내가 수박 못 팔면, 그래 수박은 깨졌으니까 이거는 버리고 딸기랑 바나나 팔아야지, 그래서 내가 돈 다시 벌게, 나 아직 큰 문제 없어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수박 장사가 수박이 다 깨져가지고 수박을 못 팔아. 답은 정해져 있죠.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하시는 건데,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바이오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기대감에 투자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 삼상에서 깨지는 게, 이건 삼상에서 깨졌잖아요.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우리나라에선 처방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게 너무 특이한 거예요. 전 이런 경우는 저는 처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삼상에 있으면서 식약처 조건부 허가로,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들 다른 약은 다 써봤는데 내가 이대로는 죽을 것 같으니까 저거라도 써봐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조건부 품목 치료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건 국내 3상까지 다 완료가 돼가지고 환자들이 처방을 받고 있었던 제품이란 말이에요. 주사 한 방에 막 600만원씩 줘가면서요. 엄청 비싸죠. 여하튼 간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 반등을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내가 팔 수 있을 때 팔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코오롱은 뭐 보유해도 뭐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점차적으로 회복은 되겠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메인이 코오롱이 아니라 코오롱 생명과학과 코오롱 티슈진이 직격탄을 맞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코오롱도 하한가에서 잠그진 않은 것 같고요. 그런 부분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내가 주식을 하면서 수익률을 올리는 것도 계좌 관리지만 내가 손실을 확대를 방지하는 거, 그러니까 손실을 축소할 수 있는 거, 그러한 능력을 이제 필요로 하는 것도 이제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손실폭을 최대한 축소시켜가지고 차라리 이제 앞으로 상승 가능한 종목이나 상승하고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하셔가지고 지금 하락분을 좀 빨리 만회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좀 더 궁금하신 게 있다라고 하시면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참고해서 영상을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던지, 아니면 댓글에 답변을 한번 달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만약에 물려 계신 분들은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